우리가 노출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환자가 안 오네. 저기는 마케팅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님이 많지? 뭐 다른 걸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 분명 해보셨을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경쟁 피부과만 9곳이고 그 안에서 힘들게 버티고 계시던 어느 원장님인데요. 결과적으로 신안이 거의 2배에서 3배 올랐고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휴업 중인데도 아직도 이 병원 블로그에는 원장님을 찾는 환자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한 번에 다 소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밀도 있게 담았습니다. 2번 보셔도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느끼고 계실 답답함, 마케팅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런 답답함이 완전히 해결되실 거예요. 먼저 이 원장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주변 경쟁 피부과가 9곳이었어요. 경쟁사들이 이미 지수 높은 블로그와 플레이스로 주요 키워드들을 다 점령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여기 비집고 들어가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게다가 이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케팅 업체의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이었어요. 업체 말 듣고 비싼 블로그를 사서 마케팅을 했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계정이 통째로 날아간 적도 있었고요. 매달 3,400만 원의 마케팅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도 5달째 신안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거예요. 미쳐버리죠. 돈은 나가는데 매출은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떠셨겠어요? 저랑 상담하면서 기존에 3,400만 원 쓰던 예산을 확 낮춰서 부르시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래 이 돈으로 한번 네 말대로 대놔보자 딱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냥 저는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애초에 저는 노출로 싸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돈으로 노출 싸움 할 거였으면 그 예산으로는 사실 시작도 못하죠. 근데 제가 본 건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을 맡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경쟁사 분석,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분석. 뻔하죠? 근데 이 뻔한 2개의 깊이가 사실상 승패를 다 정합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름이 거창한데 결국 우리가 경쟁사를 어떻게 이길 거냐 머리를 굴리는 거잖아요. 그 재료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먼저 제가 환자들이 실제로 병원을 찾게 되는 동선을 따라서 경쟁사 9곳을 쭉 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할만하다고 느낀 게 이 9곳의 마케팅 채널들을 보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사용하는 사진만 다르고 하는 말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랄까 옷으로 치면 어떤 브랜드는 딱 봤을 때 그 브랜드만의 색이나 디테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 9곳은 그냥 다 스파오나 유니클로 같은 SPA 브랜드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럭저럭 무난하고 비슷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할만하다. 그래서 쭉 보니까 결국 9곳이 다 경쟁자 같았지만 진짜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경쟁자는 결국 2곳으로 줄더라고요. 하나는 높은 지수의 블로그로 브랜드 블로그를 꽤 잘하고 있는 곳이었고 다른 하나는 젊은 피부과 전문이셨는데 전문성과 최신성으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왜 딱 이 2곳만 남겼냐면 나머지 7곳이랑 이 2곳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나머지 7곳은 환자한테 여길 골라야 할 이유 이걸 안 줘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니까 후보로 들어가기엔 확률이 낮다는 거죠. 여기도 있네? 근데 딱 거기까지.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이 잘 안 날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가격 싸면 가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선택지인 거죠. 그런데 이 2곳은 달라요. 한 곳은 여긴 그리 믿음직하네, 한 곳은 여긴 전문의가 있네. 환자한테 딱 고를 이유를 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큰 돈 쓰는 결정을 할 때 자기가 왜 여길 골랐는지 스스로 납득할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남한테 나 거기 전문의 있는 데서 했어 이렇게 설명할 이유기도 하고요. 이런 뾰족한 이유를 주는 곳들은 끝까지 비교 대상에 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진짜 경쟁자는 노출 많이 되는 곳이 아니라 환자한테 고를 이유를 명확하게 주는 곳이에요. 그 기준으로 걸으니까 9곳이 2곳이 되더라고요. 전략이나 기획도 여기에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아까 그 휴업 중에도 댓글이 달리는 병원, 그게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난 편에서 제가 그랬죠. 앞으로는 그 사람만의 판단, 경험, 관점, 즉 원본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원본성이라는 게 대체 어디서 나오냐? 저는 이렇게 봐요. 원본성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데 안 꺼낸 걸 발굴해 주는 거예요. 다듬는 건 그 다음이고. 그래서 이 원장님이랑도 초반에 진짜 많이 대화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예산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결국 메시지나 기획 싸움으로 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또 원장님이 워낙 내성적이시라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한 4번인가 대면으로도 뵙고 전화로도 자주 여쭤봤죠. 질문도 뭐 대단한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들. 의사는 왜 되셨냐? 이건 왜 좋다고 생각하시냐? 그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냐? 등등. 이게 나중에 결국 다 기획 재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였냐면 이 원장
원장님은 19년차 의사시고 어릴 적부터 만화, 디자인, 서브컬처 이런 걸 엄청 좋아했대요. 심지어 의사가 된 계기도 어떤 만화를 보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웃을 때 되게 포근한 분이세요. 그런데 평소엔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상담할 때 빼고는 낯을 좀 가려요. 인사도 가볍게 목례 정도만 하시고. 이분이 워낙 내성적이니까 제가 상담실에 카메라도 하루 정도 돌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상담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환자가 어떤 시술을 고민하고 오면 얼굴을 직접 눌러보고 만져도 보시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줘요. 맞으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다른 대안을 주고.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의 위치나 입장이라면 지금처럼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 무조건 매출에 도움되는 쪽으로 상담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해요. 자, 이렇게 본인은 매번 하는 거라 당연하다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듬으면 환자한테 특별함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걸 잘 끄집어내는 게 제가 아까 말한 발굴입니다. 근데 사실 모아놓고 봐도 특별한 게 없죠. 발굴이라고 거창하게 말했지만 사실 평범해요. 근데 이 평범한 재료들이 어떻게 경쟁병원 9곳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지, 그래서 이 다음 기획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재료는 다 모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마케팅에 갖다 쓸 거냐. 지금부터 우리는 히어로가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환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 두려움, 불신, 이런 걸 먼저 찾아야겠죠. 왜냐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해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피부과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첫 번째, 실력. 시술 받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지? 두 번째, 태도. 공장식으로 의사는 시술만 딱 하고 나가버리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사후 관리.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건 너무 좀 겉핥기식이고, 좀만 더 환자들 내면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볼게요. 성형 피부 시술은 다른 의료 서비스랑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픈 걸 고치러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오는 거고, 상담실에 앉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내면을 보면 내 콤플렉스를, 내가 부끄럽고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꺼내서 솔직하게 보여줬는데 그게 가볍게 다뤄지는 게 싫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는 큰 맘을 먹고 저는 여기가 늘 콤플렉스였어요 하고 꺼냈는데,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이 아, 그건 이거 하시면 돼요 하고 매뉴얼처럼 받아치면 어때요? 이 사람은 내 상처를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네? 티발 씨야? 이런 기분이 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고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사람이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을까? 효과, 태도, 사후관리, 결제, 이 네 가지 불신은 결국 다 이 한 가지 질문의 파편인 거죠. 심지어 당신이 실력이 있나 보자, 이런 것조차도 나의 이 간절함을 당신의 실력으로 받쳐줄 수 있는가 물어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소개글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단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내성적이다, 만화 보고 의사됐다, 아름다움을 좋아한다. 먼저 그 내성적이라는 거 단점이잖아요. 인사도 잘 못하고. 근데 이걸 굳이 숨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썼어요. 이 글을 보신 분들이 이 원장님을 단순히 차갑다라고 느끼지 않고 수줍고 진솔한 사람으로 느껴지길 바랬어요. 단점을 조금 인간미 있게 보이게 보고 싶었던 거죠. 거창한 사명감이나 이유가 아니라 그냥 친근한 이유, 이런 게 내적으로도 라포가 쉽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이 이 피부과를 가렸는데 이런 소개글을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드는 표면적인 의심이나 불신이 대부분 저절로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 원장님이 직접 나는 뭘 안 합니다, 나는 뭘 잘해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알아서 안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쟁사 브랜드 블로그 잘하던 곳을 이긴 방식이에요. 콘텐츠의 깊이로 이긴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상대는 전문이고 우리 원장님은 비전문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겼을까요? 일단 우리 원장님은 비전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정면으로 뭔가 자격 싸움을 붙으면 안 돼요. 논지를 바꿔버려야죠. 그래서 저는 딱 한 문장으로 해결했습니다. 미용 시술도 전문의가 꼭 필요한 영역일까요? 이 질문 하나에 많은 분들이 멈칫하세요. 왜냐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을 거니까요. 전문의가 당연히 낫다고 다들 믿고 있었던 거죠. 제가 세운 논리는 이거예요. 피부질환은 병명에 기반해서 치료로 접근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선 전문의의 지식이 결정적이다. 근데
근데 미용 시술은 치료가 아니잖아요. 병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이 얼굴에 뭐가 어울리고 뭐가 조화로운지 판단하는 눈, 디자인의 영역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자격증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얼굴을 직접 봐왔느냐에서 나와요. 마침 우리 원장님은 환자들의 얼굴을 19년간 봐온 분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전문의는 무조건 좋다라는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문의 당연히 대단합니다. 저도 잘 알아요. 제가 전문의를 깎아내리거나 의학적인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서 제가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 원장님만의 장점, 19년 임상 경험에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 이 결에 맞는 다른 기준을 하나 세운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원장님께 이후로 딱 하나 부탁드린 게 있어요. 평소보다 좀만 더 웃어주시고 환자분들께 가벼운 농담이라도 어렵겠지만 한 번씩 건네주시라고요. 왜냐면 그래서는 환자를 따뜻하게 봐주는 원장님인데 막상 만났더니 목례만 하고 차가우면 그 순간 다 무너지거든요. 환자는 이 간격을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든 그 사람이랑 진료실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건 제가 못 만들어 드리죠. 원장님이 조금 노력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이렇게 다 까도 돼? 다른 피부과들이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려고.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오늘 이 피부과 얘기 그대로 따라하셔도 여러분 병원에는 안 맞습니다. 경쟁 상황이 지역마다 다 다를 거고 원장님도 다 다르잖아요. 이 원장님의 경우에 만화를 보고 의사가 된 이야기가 무기가 될 수 있었지만 여러분한테는 완전 다른 게 무기가 될 수 있겠죠.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병원 수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가 애초에 성립을 안 하죠. 왜냐면 매번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설령 뭔가 하나에서 내가 잘 먹혔다. 두세 달만 지나면 경쟁사들이 그걸 또 따라해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바꿔줘야 하고요. 근데 이것도 못 따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제가 쓴 방법이 아니라 원리 이 자체를 가져가셔야 돼요. 경쟁사 분석부터 클라이언트 분석 그리고 어떻게 콘텐츠에 녹여내는가.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직접 해보실 수 있는 분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바로 감 잡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면 먼저 몇 달 만에 신안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어요.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전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 마케팅 예산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는데 신안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안보다 이게 더 기억에 남고 뿌듯하더라고요. 이 원장님이 최근 건강 문제 때문에 잠깐 휴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도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디 계시냐? 언제 다시 여시냐 하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경쟁 피부과가 9곳이라고 했잖아요. 원장님이 문을 닫았으면 그냥 옆 병원으로 가면 돼요. 근데 안 가고 기다린다는 거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원들은요, 아직도 비교로 마케팅을 해요. 노출 더 많이, 장비 더 좋은 거, 가격 더 싸게, 더 좋은 자격. 근데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이긴 자리는 결국 다시 비교로 뺏길 겁니다. 나보다 더 좋은 자격이나 더 싼 곳이 나오면요. 계속 가격 경쟁으로만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 끝없는 소모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거냐.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9곳이 다 누가 더 싸냐, 누가 더 잘하냐, 즉 역량이나 조건으로 싸울 때 이 원장님은 그 판에서 나와버렸어요. 대신 나는 당신을 제대로 봐준다. 관계와 태도로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경쟁업체가 쉽게 못 따라와요. 왜냐? 가격은 내리면 되는 거고 장비는 사면 되는데 이런 프레임은 누군가 선점하면 못 뺏기거든요. 따라하는 순간 쟤네 저기 따라하네 이게 돼버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병원 브랜딩이에요. 기획과 전략이 중요한 이유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당장 블로그 해야겠다, 인스타 해야겠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여기 병원처럼 9곳이 다 싸우는 그 판에 낄지 아니면 우리만의 자리를 만들지 이 포지션부터 정하는 거예요. 이것만 정해지면 블로그를 하든 영상을 찍든 뭘 해도 늦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때부터가 진짜 빨라져요. 왜냐?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공들여서 쌓인 탑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드린 대로 케이스 스터디 한 편 진행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AEO, 즉 AI 최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벌써 AEO의 예산을 편성해서 AI가 인용하는 컨텐츠, 데이터 구조화 뭐 이런 거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대부분 하고 있는 방식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앞으로 마케팅에서의 AEO 전망에 대해서 근거 있는 리서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놓치지 않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병원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안녕.